별의 광도. 자, 별의 광도, 밝기라는 얘기거든. 근데 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위 시간당 별 표면 전체예요. 별 표면에서 이 표면은 전체야, 전체. 자, 별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별의 광도라고 불러. 자, 그랬을 때, 자, 광도는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며 라는 말이 나와 있죠. 네, 광도는 별의 실제 밝기야. 거리와 관계 있니 없니? 없어요. 그렇지, 거리와 관계 없지. 자, 거리가 멀다 그래서 실제 밝기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자, 그런데 자, 광도는 보통 등급으로 나타내기로 하는 거예요. 광도는 등급으로 나타내고 등급이 낮을수록 어떠니? 밝아요.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1등급은 6등급보다 100배 밝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 그러니까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이야. 자, 그리고 이 등급에는 자, 등급에는 절대 등급이 있고요. 겉보기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해. 자, 요거야. 이게 별의 광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자, 별의 그러면 절대 등급은 어떻게 구했는지 지난 시간에 구하는 방법 배웠는데 무엇과 무엇으로부터 별의 절대 등급을 구했지? 음,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어줬잖아. 어떤 예가 있냐면 자, 거리 자, 이런 거죠. 4파색에서 5등급으로 보이는 5등급인 별의 절대 등급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문제 했었잖아. 그러면서 자 이거 봐 이게 지구였어. 그리고 여기가 10파색이고 여기가 지금 4파색이에요. 4파색의 별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절대 등급으로 고치려면 10파색으로 옮겨놔야 되거든 일로. 네, 그러면 4파색에서 10파색으로 거리가 몇 배 멀어지는 거야? 2.5배. 그래 2.5배 멀어지잖아. 그러면 2.5배 멀어지는 밝기는 2.5의 제곱배 어두워진다. 그쵸? 멀어졌으니까. 네, 그러면 2.5 제곱배는 뭐야? 2등급이지 2등급. 커진다. 그래서 5등 여기에서 5등급이었던 놈이 여기에서 7등급으로 보일 거야. 이걸 배웠잖아. 이게 절대 등급이거든. 그러면 자 별의 절대 등급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했느냐? 여기에 나오잖아. 자 별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 또 겉보기 등급으로부터 구할 수 있어요. 자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부터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절대 등급을 왜 구했느냐 이런 거야. 그래 우리가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해서 무엇을 알려고? 이게 자 그 밑에 있잖아.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부터 별의 강도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태양의 절대 등급은 이미 알려져 있어요.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봐. 태양의 광도는 이미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태양의 절대 등급 또는 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등급은 이미 다 계산이 돼 있어요.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등급이야. 절대 등급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 차로부터 별의 광도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광도를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 얘가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얘가 나와 있잖아. 자, 거기 밑에 얘 하나 나와 있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등급이 0.2등급이죠. 마이너스 0.2등급은 별의 광도는 태양의 몇 배일까? 몇 배인가? 나와 있니? 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 태양의 절대 등급이 몇 등급이라 그랬어? 절대 등급이 알려져 있다 그랬잖아. 네. 플러스 4.8등급이에요. 그러면 몇 등급 차이죠? 5등급 차이. 5등급 차이죠? 맞지? 네. 5등급 숫자가 커 작아? 5등급 작지 않아? 네. 마이너스 0.2등급이니까. 그러면 5등급 차이니까 100배 차이예요. 그래서 별의 광도는 태양의 100배란 얘기야. 그러면은 쉽게 이런 얘기예요. 태양에서 있지? 태양 표면에서 100의 에너지가 나온다. 100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러면은 이 별에서는 100의 에너지의 100배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태양보다 100배 에너지를 더 방출하는 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네. 자,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은 별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 구한 다음에 이 절대 등급이 구해졌으면 태양하고 비교를 해서 태양보다 몇 배 밝은지 또는 몇 배 어두운지를 비교해. 그래서 그 별의 광도까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별의 광도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별의 광도를 구했으니까 이제 네 번째, 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크기, 반지름. 이거를 알 수 있느냐? 이것도 알 수 있다야. 자, 여기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단위 시간, 잘 봐야 돼.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예성아 여기에서 잘 봐봐. 자, 별의 광도는 단위 시간 동안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라 그랬는데, 자,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에서는 여기에 뭐가 들어갔니?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라는 말이 들어갔어.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에너지는 자 시그마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을 때 자, 요 시그마는 상수예요. 상수는 의미 없어. 큰 의미 없어. T가 표면 온도예요. 자, 요게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이야. 그러면 자, 표면 온도가 1대 2인 별에 자,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몇 배니? 거기 얘가 나와 있죠. 자, 표면 온도가 1대 2인 별의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B는 얼마냐? 에너지의 B는 이라는 말이 나와있니? 네. 몇 대 몇이야? 1대 16이요. 네, 1대 16이에요. 왜? 자, 1대 16이 나오는 이유가 1의 4제곱 대 2의 4제곱이 되는 거잖아. 표면 온도가 1대 2니까 그거의 4제곱의 비례. 알겠지? 이게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이야. 근데 이 법칙은 지금 봐봐.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랬지? 네. 자, 이거를 총면적으로 바꿔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광도가 되는 거야. 그치? 네. 네, 그러면 이게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볼츠만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느냐? 자, 거기에서 자, 뭐가 나와 있는지 봐봐. 별은 구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구형이므로 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자, 9의 표면적을 곱하면 전체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니? 네. 그래, 그게 되잖아. 곱하면 자,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의 양이 된다. 맞죠? 네. 그래서 양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별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가 바로 뭐라 그랬죠? 자, 광도, 별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가 바로 뭐다? 광도요. 네, 광도라 그랬잖아. 광도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자, 별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자, 광도인데 광도는 이 L은 광도예요. 자,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이라 그랬지. 네. 여기에다가 9의 표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죠? 파이알 제곱이요. 4파이 R 제곱이잖아. 이걸 곱하면은 달의 광도가 나와. 그럼 저기서 봐봐. R이 반지름이잖아. 그치? 그래, 네.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오잖아. 자, 그래서 저 반지름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요? 반지름 R은 자, R은 나머지 전부
다 넘겨봐. 그러면 어떻게 돼? 시그마 T 4제곱에 4파이 그 다음에 L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야 요거. 루트를 씌운 값이야. 그런데 자 여기에서 상수는 다 빼버려. 상수.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R은 비례한다. 무엇에? 자 밑에 있는 거 다 상수는 빼버려. T의 4제곱을 루트를 풀면 어떻게 돼? T의 제곱이죠. 네. 그 다음에 루트 L이라고 나타낼 수 있니? 네. 이게 바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식이에요. 이해됐어? 네. 요게 별의 크기, 반지름을 계산하는 식이니까 꼭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그러면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의 관계. 온도의 관계는 자, 우리가 자,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반지름이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크죠. 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같을 때는 또 무엇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같은 경우는 자, 반지름이 클수록이지 강도가 크다. 그만큼 더 밝다 이런 얘기예요. 됐니?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 자,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모두 태양의 2배라고. 모두 태양의 2배라면은 2배일 때 이 별은 광도가 태양보다 몇 배 광도가 태양의 몇 배인가 이런 얘기예요. 몇 배인가? 그러면 광도 L은 T의 4제곱에 R 제곱에 비례하죠. 네. 그러면 온도가 2배니까 2의 4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이죠. 네. 이해되니? 네. 그럼 이거 몇 배야? 64요. 네, 60? 4요. 네, 64배예요. 이 별의 광도는 태양의 64배야. 즉 무슨 얘기냐면 태양보다 64배 밝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태양보다 에너지가 64배 더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됐냐?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얘 하나가 또 있네. 그러면 자 별의 물리량이 여기에서 다 끝나요. 그 밑에 얘 하나가 더 들어주면 자 뭐라고 나있냐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등급이고 그리고 표면 온도가 표면 온도가 12,000K. 온도가 12,000K인 자, 별의 광도와 크기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단 태양은 절대 온도가 플러스 4.8등급이래요. 그러면 이 별은 태양보다 광도가 몇 배 크고 그 다음에 태양보다 반지름은 몇 배나 클까 이걸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럼 봐봐. 자 태양과 몇 등급 차이죠?
5등급 차이. 5등급 차. 그러면 태양보다 몇 배 밝죠? 100배 밝잖아. 맞니? 네. 그러면 태양보다 100배 밝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양보다 광도가 100배 크다 이런 얘기거든. 알겠나? 그러면 봐봐. 광도 L은 T의 4제곱에 R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이게 100배잖아. 그치? 네. 그리고 태양은 표면 온도가 몇 K로 나왔어? 6000K요. 6000K니까 표면 온도가 몇 배 높아? 2배. 2배 4제곱. 그 다음에 R의 제곱이 100이 나와야 되거든. 그치? 네. 근데 이거 봐봐. 이거 푸는 거 잘 봐봐. 2의 4제곱은 16이죠. 네. R의 제곱이 100배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네. 16은 잘 봐. 16은 2.5의 세제곱이고 곱하기 R의 제곱이 100이 되려면 그러므로 R은 2.5배 나오잖아. 그래서 2.5의 5제곱이 100배였잖아. 맞니? 네. 그래서 우리가 1등급 차이를 5등급까지는 알아두면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별은 있지? 태양보다 강도는 100배 크고요. 반지름은 2.5배 커요.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가 태양은 있지 실제로 1초에 방출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까지 다 계산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 됐니? 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별의 물리량 끝났어요. 자, 이제 51페이지 들어가 보자. 여기에서 HR도상의 별의 분류라는 게 나와. 자, 그 HR도상의 별의 분류.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HR도 자체가 잘 나와. 그러면 자, HR도상의 별의 분류를 배울 거야. 근데 HR도가 뭐냐? 이거를 먼저 배워야지. HR도 HR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H가 헤르츠 스프룽, R이 러셀이라는 두 사람의 H하고 R을 빼온 거야. 그래서 자 HR도에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거기에 나와 있죠. 가로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표면 온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분광형. 우리 분광형 배웠는데 자 분광형을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BAF. 그렇지 그게 분광형이야. O, B, A, F, G, K, M 그리고 얘 5만 외우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5만, 2만 5천 그리고 이거 만, 7천, 6천, 5천 이렇게 외운 다음에 3,500 이렇게 외우라 그랬거든. 그 다음에 색은 이건 뭐야? 청색. 이게 백색. 그래서 이거 청백색. 이거는 황색, 노란색이야. 그래서 여기는 황백색. 이게 붉은색이에요. 이건 그래서 주황색 이렇게 외웠잖아. 이게 스펙트럼형이거든. 분광형.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또 표면 온도와 우리 색지수도 배웠었죠. 네. 색지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X축 분리량이야. 그 다음에 Y축은 있지. 세로축이죠. 자, 세로축에는 강도는 별의 실제 밝기라 그랬죠. 또는 절대 등급 이걸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를 HR도라고 불러. 자, 그래서 두 번째 HR도의
특징이 있어요. 자, H알도의 특징에서 자, 첫 번째 가로축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가로축에서 있지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자, 온도 높다. 자,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는 높고요. 자, 색지수는 어떻게 되겠니? 색지수는 마이너스지. 그치? 네, 색지수는 마이너스예요. 온도가 높은 별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 가로축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이라는 말이 나와 있니? 네, 근데 왼쪽 위로라는 말을 빼도 돼요. 왼쪽으로 갈수록 자, 온도가 높아. 그리고 온도가 높은 별은 무슨 색이라 그랬죠? 흰색이요. 푸른색이라 그랬잖아. 푸른색 별이에요. 이게 HR도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세로축에서 위로 갈수록 세로축에서 위로 갈수록 광도는 커져요. 자, 광도는 커지고 절대 등급은 감소하죠. 왜냐면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고 광도가 큰 거잖아. 맞니? 네, 이게 바로 그 특징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HR도상의 오른쪽 위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은 증가하고요. 자, 밀도는 감소해요. 그리고 광도는 증가해요. 알겠니? 네, 요게 바로 그 특징이야. 그래서 요 그림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거기에 첫 번째 그림 한번 봐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있지? 이렇게 써보세요. 반지름 증가, 강도 증가, 밀도 감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그림에서 있지? HR도상에 자, 여기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주계열성. 그 다음에 이쪽에 적색 거성. 적색 거성.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는 초거성.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이렇게 있는 게 백색 외성이에요. 백색 외성. 이게 HR도상의 별의 분류야. 자, 그러면 HR도상의 저 별의 네 가지 별의 특징을 외워두면 끝나요. 여기서. 자, 그러면 저 네 개의 특징. 세 번째. 자, HR도상의 별의 분류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야. 자, 별의 분류에서 첫 번째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은 말 그대로 저 그림 봐봐. 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띠 모양으로.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 HR도상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띠 모양으로 분포를 해. 자, 그런데 우리 뒤쪽에서도 배울 거를 여기서 다 배워보자. 주계열성의 특징. 자, 주계열성은 있지. 별의 일생 중에 자,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러요. 자, 그러면 예성아 이렇게 생각해봐. 별은 진화하는 거 앞에서 배웠잖아. 네, 그치?
네, 배웠나 안 배웠나? 아, 우리 아직 별의 진화 안 배웠나? 아, 아직 안 배웠구나. 이제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데. 자, 별의 진화를 배울 텐데. 별의 진화 과정 중 가장 오랜 시간 머물러. 그러면 별 중에 대부분은 주계열성이겠지. 네, 그다음에 자, 별 중 대부분이 주계열성이에요. 즉, 별 중에 가장 많이 관찰되는 게 주계열이라는 거죠. 근데, 자, 또 알아두자.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이 크고요. 광도도 커요. 그리고 절대 등급은 작지요. 그치? 네, 왼쪽 위로 갈수록. 이해됐냐? 네, 그리고 또 주계열성에서는 있지.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빨라요. 자, 질량이 큰 주계열성에서도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다. 자, 질량이 클수록이라는 말은 왼쪽 위에 있는 이 별일수록 이런 말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됐니? 네, 자, 선생님이 거기에 안 써있는 말까지도 다 써줬으니까 이것도 다 그대로 알아두면 돼. 그냥 자, 적색거성. 자, 적색거성은 HR 도상의 오른쪽 주계열성 위에 복부예요. 오른쪽 주계열성 위에 복부에. 자, 그리고 표면 온도는 낮은데 온도는 낮죠? 그치? 네, 왜냐면 가로축이 표면 온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왼쪽으로 할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할수록 온도가 낮다 그랬으니까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표면 온도는 낮아. 그런데 밝기가 매우 밝아요. 이게 거성이에요. 왜 밝기가 밝으냐? 왜 밝기가 밝겠어? 크기가 크기 때문이죠. 그치? 반지름이 네, 크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적색 거성은 밀도는 주계열성보다 작아요. 보다 작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네, 요게 HR도상의 주계열성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HR도상의 이제 주계열성과 적색 거성을 배웠으니까 세 번째 초거성. 자, HR도상의 적색 거성보다 오른쪽 위에 있어요. 자, 오른쪽 위에 분포. 얘도 마찬가지야. 표면 온도는 낮은데 온도는 낮으나 크기가 매우 커. 자, 광도가 크고요. 광도가 매우 크고요. 절대 등급이 매우 작겠죠. 매우 작다. 그리고 밀도는 적색 거성보다 작아요. 이렇게 알아두면 초거성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백색 외성. 자, 백색 외성은 HR도상의 왼쪽 아래 분포예요. 왼쪽 아래 분포.
자, 왼쪽 아래니까 왼쪽이야. 그러면 표면 온도는 매우 높아요. 자, 표면 온도는 높으나, 자, 크기가 매우 작아요. 크기가 작아. 강도가 작고, 절대 등급이 커요. 자, 이게 백색 외성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은 이제 밀도가, 이 별들 중에 밀도가 가장 크다야. 이 중에서 밀도는 가장 크다. 주계열성, 적색거성, 초거성보다 밀도가 훨씬 커요. 알겠니? 네, 그리고 크기는 지구 정도의 크기인데, 근데 질량은 태양 정도거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밀도가 큰 거예요, 실제로. 자, 이게 백색 외성에 대한 설명이었어. 그러면 자, 이제 HR도상의 별의 분류 끝났어요. 이거 봐.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밑에 거 이제 광도 계급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 외워야 돼. 광도 계급. 자, 네 번째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광도 계급은 뭐냐면 자, 광도에 따라 별을 구분한 거예요. 별을 광도에 따라 분류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광도 계급을 MK 광도법이라고도 불러요. MK 광도법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런데 광도 계급이 몇 계급이 있냐면 7가지가 있어요. 7등급까지가 있거든. 근데 이거 잘 봐. 자, 1A가 있고 1B가 있고 2, 3, 4, 5, 6, 7 이렇게 7개까지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자, 1A는 밝은 초거성이라 불러. 1A는 밝은 초거성. 그 다음에 1B는 덜 밝은 초거성. 자, 그 다음에 2등급은 밝은 거성. 그 다음에 얘가 거성. 그 다음에 준거성. 4등급이 준거, 4등급이 준거성. 그 다음에 5등급이 주계열성이에요. 그 다음에 6등급이 준외성. 7등급이 백색외성. 요거는 요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별거 없어요. 그냥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광도에 따라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더라야. 그래서 1A, 1B부터 2, 3, 4, 5, 6, 7이 있는데 1A는 밝은 초거성, 1B는 덜 밝은 초거성. 2등급은 밝은 거성, 3등급은 그냥 거성이에요. 4등급이 준거성. 아직 거성, 확실한 거성은 아니고 거의 거성에 속해 이런 얘기야. 준거성. 그리고 5등급이 주계열성, 6등급이 준외성. 외성은 아직 아니야. 백색외성은 아닌데 거의 외성 같아 라는 뜻이지. 그럴 때 자, 오른쪽으로 갈 때와 왼쪽으로 갈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왼쪽은 광도하고 반지름이 커져요. 광도, 반지름이 증가해요. 당연하겠지? 밝은 초거성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광도 반지름이 감소해요. 오른쪽으로 할수록 감소.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이게 MK 분류법에 따른 분류예요.
됐니, 예서가? 네, 그래. 그러면은 별의 물리량, 그 다음에 HR도상의 별의 분류, 그 다음 별의 광도의 계급으로 해서 광도에 따른 별의 분류까지 배운 거야. 자, 그러면 별의 분류까지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이런 별들은 어떻게 생기냐? 이런 거지. 그러면 별이 어떻게 생겨서 이 별은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 요걸 배우는 거거든. 됐습니까? 네, 근데 예성아, 이 별의 진화는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조금은 더 쉬워. 별의 오늘은 선생님이 자 주계열성 이후의 진화 전까지 별의 탄생부터 그 밑에 주계열성의 경우 질량이 큰 별일수록 반지름이 크다. 이건 아까 선생님이 써준 거예요. 자, 그거 왼쪽 주계열성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 크고 광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제 별의 진화를 배울 거야. 자, 별의 진화를 배우기 위해서 맨 처음에 별의 탄생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별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핵융합 반응으로 융합 반응에 의해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자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불러. 그러면 별이 탄생하는 곳은 어디냐? 별이 생성되는 장소는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곳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이런 곳이 어디냐? 암흑성운 같은 곳. 이런 곳에서 별이 만들어진다야. 그러면 별이 되기 위한 최소 질량은 얼마냐? 별이 되기 위한 이거는 굳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별이 되기 위한 최소 질량은 태양 질량의 0.08배예요. 질량의 0.08배 이상. 그럴 때 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니? 네, 그래. 이게 별이 탄생하는 거고 최소한 별이 되기 위한 질량을 나타낸 거야. 그러면 이제 별의 탄생 과정을 볼 거예요. 자, 별의 탄생 과정. 자, 첫 번째가 자, 성운의 중력 수축이에요. 자, 여기서 꼭 알아두자. 중력 수축이 일어나잖아? 수축했어, 중력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 반지름 감소하겠죠? 네, 반지름이 감소하면서 밀도는 증가해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상승한다. 중심 온도가 상승한다. 이게 중요해. 중력 수축하면 무조건 온도가 올라가. 이런 뜻이야. 알겠죠? 이게 네, 성운의 중력 수축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제 원시별이 만들어져. 근데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직 핵융합은 안 일어나요. 핵융합이 일어난 이후부터가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원시별이야. 아직 별이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자,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이 중심 온도가 상승하는 이 상태를 원시별이라고 불러. 그런 다음에 원시별에서 자,
전주계열 단계. 자, 전주계열 단계의 별 생성이야. 자, 여기서 잘 봐. 전이라는 말이 붙었지. 네, 아까 주계열성은 별이란 말이야. 별의 4개의 분류가 주계열성, 적색거성, 초거성, 백색외성. 이건 별이야. 근데 저기에서는 주계열성 전이야. 전. 아직 주계열성은 아니고 주계열성 바로 전 단계 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내부 온도가 상승하잖아. 내부 온도가 상승하다가, 자, 에너지가 대기로 전달이 돼요. 별 대기로. 대기로 전달되어 표면 온도가 1000K가 되잖아. 표면 온도가 1000K 이상이 되면 이제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 있어요. 자, 가시광선이 방출되니까 어때?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오지. 네, 그때부터 저거 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빛이 들어오니까. 근데 얘는 아직 뭐라 그랬어? 핵융합 반응은 아직 안 일어났지. 네, 그러니까 아직은 별이 아닌데 마치 우리 눈에 가시광이 들어오니까 저거 별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전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 별이 생성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주계열성이 별이에요. 자, 별은 어떻게 생성되느냐? 자,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이제 몇 가지 올라가냐면 1000만 K 이상이 되잖아. 자, 1000만이에요. 1000만.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자,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입니다. 자, 이거 통합과학에서 했던 기억 다 날 걸 아마? 그치? 네, 통합과학에서 원소의 생성과 그 다음에 별의 진화 배웠을 거야. 그래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과정. 그 다음이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 이걸 배우잖아. 거기에서는 원소의 생성으로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물론 원소의 생성과 더불어서 어떤 별이 어떤 별로 변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별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계열성 별이 됐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원시별에서 이게 시험 문제 또 가끔 그래프가 잘 나와. 봐. 원시별은 별이 아니라 그랬죠. 네,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자, 이렇게 돼요. 자, 요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 요게 주계열성이야, 이게. 그런데 주계열성의 별이 여기에 있다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원시별은 있지, 질량이 매우 큰 원시별이야. 자, 질량이 매우 큰 원시별은 어떻게 진화하는지 봐봐. 주계열성이 될 때 이렇게 진화해요. 수평으로 진화해요. 자, 수평으로 진화하면서 진화 속도가 빨라요. 질량이 큰 원시별은 주계열성으로 가서 붙는단 말이야. 주계열성이 될 때 대부분 수평으로 진화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 그래서 거기 숫자 써있죠. 숫자. 맞니? 네,
거기에 보면 10의 3승, 10의 4승 이 정도지. 네. 그래. 태양 정도에 거기 앞에는 100배라고 써 있는 거야. M0가 이렇게 나온 거야. M0가 이게 태양 정도의 질량인데 거기에 100M0 나와 있지. 네. 그건 뭐냐면 태양 질량의 약 100배 정도 질량이 큰 놈은 수평하게. 그런데 여기 봐봐요.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있지.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이렇게 진화를 해요. 이렇게. 수직으로 진화해요. 수직으로 진화하고 진화 속도가 매우 느려요. 거기 자 보면 어때? 자 0.1 m제로 나와 있니? 네. 거기 보면은 10의 8승년이 나오죠. 네. 그래 10의 8승이면 억이거든 억. 그러니까 자 질량이 작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까지 가는 기간이 1억 년 정도가. 근데 질량이 큰 별은 10의 4승이니까 10,000년이 걸려요. 10,000년이면은 주계열이 되는데 질량이 작은 그 별은 1억 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진화 속도에 매우 큰 차이가 있지. 맞니?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별의 진화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개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봐봐. 자, 이거는 뭐냐면, 자, 거기에 보면은 질량 광도 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 질량 광도 관계. 자, 요거를 질량 광도 관계. 그리고 여기가 질량, 여기가 광도. 자, 그래 놓고, 요런 형태로 찍혀 있니? 네. 자, 이걸로 그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질량, 반지름이죠. 네. 여기도 이렇게 막 찍혀 있니? 네. 이렇게 찍혀 있을 거야. 이것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질량 반지름 관계.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자, 주계열성 별은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야. 광도가 크다. 그리고 두 번째, 주계열성 별은 또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도 크다. 이런 얘기거든. 됐습니까? 네.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봐. 주계열성에 이렇게 그렸을 때 HR도상에 요게 주계열이라 그랬잖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여기에 있는 별일수록 질량, 광도,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진화 속도 빠르다. 왼쪽 아래보다 진화 속도가 빠르다. 됐습니까?